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각 시군의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속초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은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감소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도내 지역 대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장과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시장과 이 군수는 법정 토론의 허위 사실 발언과 선거운동원 수당 추가 지원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자연 방사성 물질로 암을 유발한다는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각 시군이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아파트 한 실내 공기 중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방에서도 측정기를 가동한 지 10분 만에 농도가 표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권고 기준인 148 베크렐에 크게 못 미치는 14 베크렐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라돈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서 아이들 건강 문제가 걱정이 돼서 빌렸는데 라돈 측정을 해보니까 수치가 낮게 나와서 안심이 돼요. 강릉시가 이달부터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0대의 측정기를 갖추고 1박 2일로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한 달분이 모두 예약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주 환기를 시켜서 라돈 수치를 낮춰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수치가 너무 많이 초과를 해서 라돈 방출 의심 제품이 있다고 하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삼척시와 고성, 정성군을 뺀 동해와 속초, 태백시, 양양군이 측정기를 대여해 주거나 출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대여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측정기 보유 대수를 늘리는 등 서비스 확대가 요구됩니다. 2019년도부터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찾아가는 라돈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라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난개발 방지 조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겠다며 조례 개정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는 건축물 높이와 면적을 제한해 고층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와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00에서 200% 낮출 계획입니다. 난개발을 우려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설악산을 볼 수 있는 라인, 그다음에 해안선을 볼 수 있는 라인은 그냥 동서축으로 해서는 절대적인 보존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발업체의 수익이 떨어져 민간 투자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다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 개발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외지 자본과 합작을 해야 되는데 합작할 사람 투자자가 없으니까. 속초시는 이미 건축된 대형 건축물들이 지역 주민과 속초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난개발 방지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외지 사업자들이 분양하고 떠나면 그만이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속초시인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원주민들이 피해를 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의 최종 처리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지역 대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대책을 찾지 않는다면 도내 상당수 대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 대학이 직면한 문제는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 출생하는 8,900여 명.
2016년보다 10%나 줄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강원도 내 대학에 입학한다 해도 올해 입학 정원 2만 2천여 명의 4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강원도 16개 대학 중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정원을 줄여야 하는 역량 강화 대학의 80%를 지역 대학으로 지정하면서 소멸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 있는 대학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죠. 근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지방에서는 그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만약 지역에서 대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강원연구원은 원주 상지대학이 폐교될 경우 지역의 고용 규모가 1,177명 줄고 총 생산액도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외국 학생 유치로 정원 감소를 늦추고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대학이 강원도 대표 산업인 보건의료와 농림수산식품, 생명과학 분야를 특성화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영상 리포트 더 봄 시간입니다. 국군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포수리 등 특성화된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들을 배광우 영상 취재 기자가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궤도 장비 정비 및 총포수리 등 군 특성화 장비의 특수 정비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자주포 정비 분야의 장인이 되고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는 필요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 한파 경보, 강원 남부 산지와 태백, 정선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은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 태백 등 산지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낮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동해안 영하 1도에서 1도, 산지는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동해안 평지와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철수 시장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원서를 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일 군수는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도내 자치단체장 8명 가운데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강원 영동 영상취재팀 박영만 카메라 감독이 올해 우수한 작품을 제작한 감독에게 주는 그림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영만 국장은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에서 주관한 2018 그림의 상에 MBC 강원 영동 창사 50주년 다큐멘터리 하늘에서 본 사계를 출품해 우수작품상에 선정됐습니다. 하늘에서 본 사계는 영동 지역의 사계절을 주제로 다채로운 풍경을 드론 촬영과 타임랩스 등 특수 촬영 기법을 활용해 뛰어난 영상미와 창의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수능 여파로 수시 최저학력 미달자가 속출하면서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대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우수자 전형 지원자 6,337명 가운데 39%인 2,542명만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강원대 지역인재 전형도 2,306명의 지원자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지원자는 908명 뿐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까지 공립유치원 24개 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합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한 12개 학급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병설유치원 12개 학급을 추가하기로 해 모두 24개 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끝나면 내년 강원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4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의회가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주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시멘트 업체들이 경영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반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시멘트 자원시설세를 조속히 신설하고 세입 재원을 해 시군에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폐광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하려는 폐광 지역 지원센터의 입지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까지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4개 시군을 돌며 강원랜드와 광해공단, 석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을 살펴봤습니다. 폐광지역 지원센터는 강원도 산하 사무소 형태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발전 전략을 주요 과제로 내년 상반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자회사인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의 올해 영업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개장한 하이원 추추파크는 2014년 35억 원, 2015년 40억 원, 2016년 35억 원, 지난해 3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19억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적자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 4월 하이원 추추파크 경영 정상화를 위해 84억 원을 추가 출자한 데 이어 오는 14일 슈퍼윙즈 키즈카페 등이 추가 개장하면 입장객이 늘어날